여러분 미리 팁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없어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전 또 아침부터 일찍 나가는데요. 주변에 또 작업하는 곳이 있어요. 약간은 소리가 납니다. 원래는 어제 새벽에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버티질 못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것 중에 하나죠. 셀프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여러분 셀프 인테리어 해보셨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긴 한데요. 저는 웬만한 거 다 시도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런 게 아니라요. 셀프 인테리어 해도 되냐, 아니면 왜 해야 되냐, 아니면 한다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셀프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면은 저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주로 생각하시면 주로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일단 조명, 스위치, 콘센트, 그리고 페인트 칠, 이 정도죠. 이제 좀 능숙해지신 분들은 사실은 타일도 시공은 가능하고요. 난방도 배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교체도 가능하고 손잡이나 이런 거 다 소모품이니까 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개인이 하기 좀 어려운 게 화장실이나 싱크대나 샤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고요. 샤시 수리까진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셀프 인테리어를 왜 해야 되냐, 가끔 강의도 있던데요. 저는 몇 년 동안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리 팁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없어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셀프 인테리어를 왜 해야 되느냐? 일단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말하기가 좀 복잡한데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무슨 경험이냐? 셀프 인테리어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임대 사업을 할 때 자신감이 붙어요.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뭐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응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아니면 고치고 나서 영수증을 달라. 그런데 인테리어를 직접 안 해보시면은 이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쌓여야만 임대할 때 좀 원활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태도도 바뀌고 아무래도 내 손이 간 집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차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때도 좀 자신감이 있고, 임대 사업을 할 때도 그 경험이 많은 것만으로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사실. 사람을 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사람을 잘 쓰기 위해서. 나중에 인테리어 많은 부분을 맡길 거예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나 업자분들한테 맡길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거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 같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비교 견적 받아보면 땡이다. 비교 견적이 약간 애매한 게, 제품을 뭘 쓰냐, 아니면 재료를 뭘 쓰냐, 아니면 어디를 시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비교 견적 받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급의 자재를 쓰면 되겠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많이 해본 것 같다. 내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다. 마감질을 잘해줄 것 같다. AS를 잘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소개를 받아도 되긴 하는데, 어떤 분에게 뭔가 부탁드리고 작업을 맡기려면 일단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보면은 나중에 어떤 업체를 고를 때 상당히 잘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을 사러 갔어요. 여러분 서울의 비싼 집은 수리가 별로 안 중요하겠지만 지방의 1억 원 안팎의 집들은요 수리가 매우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10억짜리 집에 1, 2천만 원짜리 수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덜 중요하죠. 근데 지방에 9천만 원, 1억짜리 집에 1, 2천만 원짜리 수리가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전세가 나가냐 안 나가냐, 먼저 나가냐 나중에 나가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집을 보러 갔는데 수리가 한 5년 전에 됐고 부분 수리를 한 거예요.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실래요? 이건 어때요?
2년 전에 올 수리했는데 2천만 원을 더 달래요. 근데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사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올 수리, 뭐 입주 가능, 아니면 뭐 새집 같다, 주인 인테리어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돈을 얼마쯤 더 내도 되겠다, 이건 정말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숫자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인테리어가 덜 돼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다 써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보셨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사지도 않은 집에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올 거예요? 견적받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집이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딱 봐도 세입자를 바로 드릴 수 있거나 정말 가치가 있는 집인데 결정을 못하겠어. 그러다 놓쳐요. 여러분, 부동산은 결정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보는 눈을 길러야죠. 근데 여러분, 인테리어 보는 눈이 자동으로 길러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보고 사람도 써보고 이게 얼마짜린지, 얼마나 더 오래 쓸 수 있는지, 이게 마감재를 뭘 쓴 건지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집을 봤는데 뭐 일반 물건이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셀프 인테리어만으로 싹 고쳐서 새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도 되지 않을까요? 사서 싹 고쳐서 수리된 가격에 전세를 놓고 팔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임대를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인테리어 업자를 잘 고용하고 잘 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아끼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인테리어는 거의 다 인건비가 많아요. 인건비.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맡기고 일을 해야 돼요. 대단히 힘든 노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는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무직이다, 전업 투자자다, 돈이 없다, 돈을 아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럼 해야죠.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건 진짜. 그것까지 안 하려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할 시간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그거 안 할 시간에 뭔가 더 큰 걸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 조그만 투자 물건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 외에 할 게 없다,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기본 태도예요, 그거는. 그런데 나는 지금 시간을 되게 귀하게 쓸 수 있다, 그럼 사람을 맡겨야죠. 사람을 써서 맡겨야 되는데 잘 맡겨야죠. 그러려면은 셀프 인테리어 경험이 있어야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20만원, 30만원 아끼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 건 비추예요. 경험을 쌓으세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이런 질문 좀 애매하긴 한데요, 셀프 인테리어에 아껴지는 비용이 20만원, 30만원? 진짜 많이 아껴도 50만원이거든요. 해보신 분들 알지 않아요? 여러분, 20만원, 30만원, 50만원 벌라고 투자하세요? 그 리스크를 안으면서. 여러분, 투자 실패하면 그거 다 리스크 떠안으셔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2, 30만원 벌라고 투자하세요? 아니잖아요. 셀프 인테리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추해요. 꼭 해보세요. 그런데 일정 기간 한 다음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고수들도 길게 해봤자 5년 정도 하고 안 해요. 왜? 자기가 깨우치거든요. 자기가 배울 걸 다 배웠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는 약간 부가적인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계속 강박적으로 하지 마세요. 셀프 인테리어 수업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부자들은 자기의 시간을 아껴서 돈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벌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서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들을 써서요. 그게 사장 마인드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내가 하겠다, 내 시간을 써서, 내 노동력을 써서, 글쎄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그러니까 위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 하는 건 오케이예요. 첫 번째 이유 때문만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덜 아껴지더라도 열심히 하고 보는 거예요, 셀프 인테리어를. 그런데 나는 오직 돈 요거 몇 푼 아끼고자 하겠다, 그거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쌓으세요. 경험을 쌓아서 임대업에 대해서 깨우치신 다음에 사람을 잘 쓰게 된 다음에 투자까지 잘하게 되시면 투자자로서 성장을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20만원, 30만원 아끼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건 비추예요.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목적이라면은 추천, 아니라면 전 비추예요. 시간을 아껴 쓰셔야죠. 그리고 놈도 여러분, 천장 페인트질 하고 나면요, 목에 담아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전기 조심해서 만지세요. 꼭 두꺼비 집 내리고 하시고요. 그리고 뭐 손 다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다쳤었냐면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새벽에 혼자 인테리어 할 때 많이 다쳐요.
손 찢어진 적이 있고요. 뭐 의자 떨어진 적은 당연히 있고요. 탈진한 적도 있고요. 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0-30만 원 아꼈다? 이거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후회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샀는데 너무 더러워서 새집 청소를 새벽에 다 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몸살이 나서 제 본업을 빵꾸를 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경험을 쌓는 건 진심으로 응원을 해요. 어쨌건 전 새해 첫날부터 셀프 인테리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파이팅 하셔야 되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채널 추천도 좀 부탁드릴게요. 힘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